자, 이번에는 우리가 현대사회의 심리 2의 제2장에서는 동기와 정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 또 정서 이걸 살필 거예요. 첫째는 이제 동기의 개인차를 알고 동기 이론을 학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 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가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동기라고 하는 것은 motivation, 이 동기의 개념, 동기라는 용어는 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심리적인 요인을 지칭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동을 추진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원동력. 자, 그것을 이제 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의 원동력, 그 동력이 되는 그것이 이제 뭐냐? 그게 이제 동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 학자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욕구, 또 본능, 그 다음에 추동, 그 다음에 가치, 또 관심사, 니즈. 이거 니즈라는 것은 어떤 철학, 사상, 신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등 다양한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에 앞서서 그 행동을 하도록 추진하는 어떤 내면적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내면적, 이 내면적이거나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떤 동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 그 이제 내면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행동을 추진하는 내면적이거나 환경적인 동력이 있다고 가정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이 돌출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동력이다. 그것이 바로 동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내가 취했을 때 근본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것, 또 내가 그 행동을 해야만 했던 그 무엇을 우리가 이제 동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즉 동기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동기가 유발한단 말이에요. 유발하고, 그 다음에 유발된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요소죠. 그게 이제 동기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어떤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동기란 말이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발된 행동의 방향과 행동의 강도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동의 어떤 방향 설정이 되고, 또 그 행동을 강하게 할 거냐, 조금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자, 이런 것을 결정짓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동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기가 크게 되면 행동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또 동기가 적게 되면 동기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행동도 뭐 이렇게 크게 나타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동기, motivation. 자, 요것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동기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동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기부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회복지 실천론의 대표적인 것이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래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그 과정을 내가 왜 하냐, 왜? 그래서 동기부여가 실천론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그 동기를 잘 부여했을 때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기의 개념에서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자, 내재적이라는 것은 안에서 있는 거고요. 외적, 밖에서 있는 힘. 요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밖에서 먼저 외재적 동기를 한번 보자고요. 외재적인 동기는 외적 보상인 소유물, 외적 보상인 내가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소유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내가 인정, 지위, 사회적 기대나 처벌을 피하고자 작동하는 행동.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동기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내적, 내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내재적 동기는 뭐냐? 외적 보상과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의 기질, 또 그 사람의 성격, 또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자체를 행동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만족하다. 또 그 사람이 보람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그 행동의 근원을 우리가 내재적 동기다. 이렇게 말했죠. 외적인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그 일 자체를 위한 심리적 욕구야. 심리적 욕구로 행위 속에서 자체적으로 기대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내적으로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 또 만족하다, 행복하다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내 기질이나 성격 등 이런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적 동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에는 외재적 동기가 있고 내재적 동기가 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개별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개인차가 있듯이 개인차가 있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도 그 동기도 역시 개인차가 있더라는 거죠. 동기도 개인차. 그래서 선천적 요인이 있어. 처음에는요. 선천적이라고 하는 타고난 거잖아요. 그래서 욕구의 개인차는 유전적이거나 선천적 요인에 기인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마다 그 개인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뭐 하고자 하는 일, 자기 어떤 강한 어떤 것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요인에 기인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은 반응에 대한 자극의 정도나 민감성, 반응의 강도, 접근의 기질이 요인이 된다. 그래서 동기의 개인차에서 선천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 아동 때 말이에요. 반응에 대한 자극, 그 다음에 그 반응에 대한 그 정도, 민감성, 반응 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의 기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축된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소침해지는 거죠. 위축되고 지속성 등과 같은 이런 기질의 차이가 욕구의 개인차를 만들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이렇게 위축됐을 때, 줄어들었을 때, 그 다음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쭉 갈 때, 이런 것들의 이제 기질의 그런 것처럼 기질의 차이가 욕구의 개인차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동기의 개인차에서 욕구의 충족 경험이에요. 욕구 충족 경험. 사람은 누구든지 욕구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욕구를 누구든지 다 충족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심리학자의 대부분은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의 강도 있잖아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 동기의 강도, 얼마큼 그게 강하냐. 그 강도는 욕구의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욕구 충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의 강도가 나타난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내면적 욕구의 발산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내면적 어떤 욕구의 발산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욕구 발산.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프로이드고. 그 다음에 특정한 발달 단계에서 욕구가 과도하게 좌절되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발달을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을 너무 과도하게 못하고 그것을 지나가 버리면, 좌절돼 버리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강한 경향이 지속되어서 부적응적인 성격이나 대인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지나치도록 내 어떤 욕구가 막 좌절되고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은 강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강한 경향이 지속되어서 부적응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적응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인간의 욕구는 충족 경험에 따라서 기대하는 욕구의 강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충족 경험,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뭘 소원했는데 그것을 소원을 이뤘다. 그게 이제 충족 경험이에요. 자, 그거에 따라서 기대하는 욕구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욕구 위계 이론의 심리학자들은 하위 욕구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는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하위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욕구를 이뤘을 때 그 밑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 이것을 이제 하위 욕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는 퇴행을 오히려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이나 희망, 목표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세우고 그것을 그때 잘 이루고 나간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욕구가 좌절된다든지 아니면 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전혀 날마다 이게 실패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또 여기에서 문제가 살아가면서 문제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욕구 충족 경험이 동기의 개인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욕구의 충족 방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욕구 충족 방식은 뭐냐?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은 욕구 충족 방식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세 가지 차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 방식, 개인차, 첫째, 능동성, 수동성의 차원으로 능동적인 사람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을 스스로 시작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촉발된 상황에 반응해서 행동을 하고 순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원인데 능동적인 사람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동을 자기가 스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욕심, 혹은 욕구, 어떤 꿈, 소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인 사람은 바로 그냥 자기가 행동을 시작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수동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촉발된 그 상황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능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접근 회피의 차원으로서 접근과 회피야. 그것을 내가 가까이 가서 이걸 문제를 이렇게 접하느냐 아니면 그냥 돌아가냐. 회피의 차원으로 접근 지향적인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성취하게 될 결과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근 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게 될 그 결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그 결과의 긍정적인 측면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회피지향적인 사람은 반대예요. 예. 행동을 통해서 초래될 결과에 부정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두고,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딱 볼 때에 저거 잘 될 것 같은데? 저거 해볼 만한데? 이렇게 초점을 둔다고 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저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 예? 안 되면 어떻게 해? 안 되면 어떻게를 먼저 생각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람은 잘 될 것 같은 거를 생각해요. 안 된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안 되면 안 될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접근 회피 차원. 그 다음에 셋째는 유지 변화 차원이에요. 유지냐 변화냐. 자, 그러면 이 유지지향적인 사람은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지속하려는 현상 유지적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지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거죠. 그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게 유지야. 이게 유지. 그래서 더 이상 뭐 발전과 그런 것보다도 현재 상태를 중요시하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그게 이제 유지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아. 그래서 안정된 상태로 지속시키려는 현상을 이제 유지적 태도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이나 변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혼란과 동요를 경험하지 않으려 하지만, 변화지향적인 사람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어떤 뭐 변화를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변화를 주지 않고 그걸 유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또 이 변화 차원, 이 변화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바꾸고 또 거기 환경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꾸고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어떤 얻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진보나 더 나아지는 것을 원하는 변화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콜스의 충족 욕구 방식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세 가지 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동기 이론이에요. 동기 이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내적 혹은 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유, 어떤 그 행동의 근원, 또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뭔가, 무엇인가. 자, 그것을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데, 이 동기의 이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기 이론 가운데서 하나, 첫 번째는 본능 이론이 있다. 본능 이론. 자, 그 본능 이론은 맥두걸은 인간의 행동 대부분은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 다 본능에 의해서, 거의 다가 본능에 의해서 행동이 주장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인간이죠. 교육받은 사람은 본능보다는 좀 이렇게 교육 쪽에 이렇게 관심을 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맥두걸이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본능을 18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 18가지를 구분을 했는데, 본능에는 부모의 돌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쟁.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돌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자식 새끼를 모든 짐승도 그렇지만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 돌보는 거.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은 다 투쟁이라고 하는, 이 싸우려고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혹은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싸우려고 하는 그 투쟁, 투쟁도 이제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에는 자기 주장을 생각한다. 자기 주장. 그래서 자기 주장, 본능 속에 자기 주장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동정심도 들어가 있어요. 불쌍한 거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쌍한 거 잘 못 보고, 그 동정심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본능 가운데는 짝짓기도 들어있다. 짝짓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또 좀 맛있는 음식 찾는 것도 들어있고, 또 남을 혐오하는 것도 들어있고, 또 굴복시키는 것도 들어있고, 자기 이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뭘까? 관심 가지는 호기심도 본능 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든지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싶은,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건설성도 있다. 또 때로는 인간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너무 강하거나 버거우면은 아예 부닥치지 않고 피해버리는 이 도피, 회피. 자, 이런 것들도 본능 속에 들어간다. 또 자기의 소원하는 것들이 간절히 바라는, 간절히 청원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본능 속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사교 일성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동기로 봤는데, 목표 지향적 행동을 동기로 봤는데 18가지 본능 중에 어떤 본능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규명할 수 있다고 했다. 자, 그래서 목표 지향적 행동을 동기로 보았는데 그 18가지 본능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본능이 활성화되어 있냐, 이 사람에게 활성화되어 있는 본능이 어떤 부분이냐, 그거를 이제 확인해 봄으로써 또 본능 이론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능 이론도 비판을 한다고 하면은, 자, 3가지 비판을 받아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히 여러 가지 동기의 종류를 명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래서 진짜 인간 행동을 할 때 어떤 동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행동을 하는 근본적 동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나열하는 종류를 나열하고 종류를 이름짓는 것으로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행동이 본능의 성질을 지니려면 그 행동은 모든 종에서 나타나야 하고 학습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그 본능 그 성질을 지니려면 그것이 모든 다른 종류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모든 문화에서 고정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서 고정적으로 이 본능 이론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각 문화에마다 차이가 다르다. 각 그 사람 그 문화 있잖아요. 나라, 국가 이런 거에도 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되든지 모든 문화에서 고정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동기 이론은 뭐냐면 추동 감소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추동 감소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생리적 욕구에 추동, 이 생리적 욕구의 추동이라는 것은 이제 생리적 욕구의 발생으로 유발된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생리적 발생으로, 추동의 발생으로 유발된 그 긴장을 오래 갖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긴장을 스트레스를 오래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인간이 스트레스를 안 가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동을 감소하려는, 이 생리적 욕구예요, 추동이. 그래서 이 추동을 감소하려는 행동은 유기체가 신체적으로 일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항상성. 이 사회복지 용어에서도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늘 같은 거죠. 항상 변함이 없는, 항상 똑같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해. 항상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를 동질 정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항상성, 요 항상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동질 정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